임금하고 그런 근데 우리나라 창평에 불룡포가 빨간 게 아니고 파란의 지금까지 이게 저기 중국 땀이다. 연구를 하냐 풍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제사 때만 물론 그렇지만 거기는 어쨌든 왕까지 타가는 길이잖아요. 여기는 왕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가운데 길은 누가 가냐면 그 신만 모시고 가는 거고, 나머지 옆에 이쪽에 있는 길은 재관들만 다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궁에 가면은 주인이 거기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가 임금, 그 다음에 뭐 세자, 신하 이러고 그 종묘 가는 길도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길을 하나만 만들었다고. 왜냐면 이게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왕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하나만 만들었어요. 금방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 저도 발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아무 말 안 하셔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저도 잘 안 하게 돼요. 이분의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다른 왕들은 붉은색 골룡포를 입는데 저분은 왜 파란색을 입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를 보면, 정도전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도전 드라마에 잠깐 한 번 딱 한 번 입었어요. 그 입은 그 근거가 이거였어요. 순전히 전에는 그 우리가 용의 눈물 드라마 할 때 옛날에 14, 15년 전에 드라마 엄청 인기 좋았죠. 그거 여기에서 드라마 찍고 그때부터 개방했어요. 그 전에 개방 안 했어요. 근데 그때도 파란색이 안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입었는데 그 근거가 태조 이성계 어진이 파란색을 입었기 때문에 입었어요. 입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왜 입었느냐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누가 잘 기록을 해놨으면 괜찮아요. 이 100% 이건 맞다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기록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누가 해석을 하냐면 역사학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이 그거에 맞는 어떠한 이제 증거를 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역사란.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을 할 수가,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압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을만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럴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1번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파란색 입고 있는 게 동서남북 중앙에 색깔이 다 있어요. 오방색이라고 하죠. 빨주노초 파남보는 서양색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방색이에요. 오방색 기가 흩날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은 나중에 서양에서 들어오는 색이에요. 이 오방색은 동서남북을 다 지켜주는, 그래서 사신도에 보면은 동물을 말할 때도 좌청룡, 우백호, 남주적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오방색 중에서 저 파란색은 동쪽을 의미해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독립서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생, 시작, 뭐 이런 걸, 기쁨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를 창업한 왕으로서 입었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북쪽 대륙 쪽에서 보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동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쪽을 의미하는 왕이어서 혹은 그렇게 시작하는 왕이어서 입었을 거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안이 또 뭐 하나 있냐면 그 기록에 한 줄로 실록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세종 때 그 중국에 있는 황제가 우리나라 왕에게 홍색 골룡포를 하사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무엇을 입었을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다 없어졌겠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파란색이 고려 유습이지 않느냐. 고려 왕이 입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도 전자가 우리한테는 훨씬 설득력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됐죠? 네. 이 안에는 지금 정원이에요. 우리가 이 경기전만에서도 굉장히 많은 드라마, 영화 많이 찍어요. 제가 가장 저 대나무를 예쁘게 찍었던 영화는 광해 영화였어요. 광해 어디서 나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초록색 이 대나무가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깐 그거 한마디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기 개방한 지가 한 14, 15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 여기 해설 때만 하더라도 이거 사람이 다니는 인도 앞에까지 저 초록색 대나무가 굉장히 예뻤어요. 정말 예뻐서 그냥 보기 아까울 정도로 예뻤어요. 그리고 사람들 여기 개방을 하면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지 마시오 써놨어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요. 대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어보세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하나하나 들어가더니 나무가 누리끼끼해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저만큼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쯤이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자연, 우리의 문화재를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만큼이 없어지고 색깔도 옛날 색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그거 했으니까 하나 더 하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왜 여기에 대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대나무를 심었다라는 기록은 솔직히 없어요. 경기전에 없지만 대개 그 궁이나 아니면 절, 사찰 그런 한쪽에 가면 꼭 대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 대나무가요, 그 불이 나잖아요. 만약 여기 불이 나면은 이 불이 붙으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저기 화재 경보용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저게 주는 절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무기가 흔치 않을 때 유사시에는 저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뭐죠? 무기. 죽창이래, 죽창. 잘라가. 그래서 죽창이 왜 뭐예요? 우리 동학혁명 실제로 동학 농민군이요 전주성을 함락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농민이 주체가 되는 집강소를 세웠던 게 바로 전주성이에요. 그때 농민군들이 뭔 무기가 있어요. 억울해서 일어난 건데 다 죽창이었죠. 앞에 선두 몇 사람들만 뭐 그런 무기를 갖고 다녔지 나머지들은 뭐 무기가 어디 있어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죽창이었습니다. 자, 전주 사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꽃 있어요. 여기가 제가 앞에 아까 섰던 이 안에서 전주 경기전이 언제가 예뻐요? 막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왜 유홍준 교수님이 어디에 가면 어디가 참 좋고 이런 거 퍼뜨리면서 우리의 문화 답사하는 최선두에서 힘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걸 퍼뜨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여기는 언제가 제일 예뻐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예뻐요. 겨울은 왜 눈 쌓인 지붕, 한옥 지붕 참 예쁘고요. 봄에는 지금 여러분이 딱 애매한 시간에 딱 오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봄에 여기가 이쁜 게 봄꽃이 한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산수유, 목련, 뭐 매화, 개나리 이런 것들이지 장미, 백합 이런 거 하고는 뭔가 안 맞죠. 여기는 장미, 백합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 한옥마을 전체 여기는 아예 없고요. 근데 이 안에 유명한 아까 제가 잠깐 멈췄던 저 나무가
저 수영을 참 보여줬어야 돼. 그냥 왔어요. 왜냐면 꽃도 없는데 자랑 같아서 안 했는데 저게 매화예요. 제가 실은 지난주에 서남사 650년대 매화를 보러 갔다가 그냥 우리 경기전 매화가 훨씬 예뻤어. 다시 왔는데 저거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수영이 굉장히 예뻐요. 수영 자체가 굉장히 예쁜데 저게 청매예요. 청매, 백매, 홍매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거는 백매고요. 저 앞쪽에 있는 나무가 홍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정말 이 매화 밭이었고요. 조금만 있으면 여기 앙상하게 보이는 이 나무 있죠. 여기 막 뼈다귀만 있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은 이 나무가 배롱나무라고, 목배기롱이라는 배롱나무. 이 배롱나무가요, 저게 귀신 쫓는 나무다. 벽사의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꽃이 입은 잠바색, 예, 이 색처럼 정말 진분홍이 100일 이상 간다고 그래서 목배기롱이에요. 이게 되게 어디에 맞냐면 절이나 사당.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심는 데가 전라남도예요. 근데 저 배롱나무 꽃이 전라북도화예요. 이게 전라북도화라서 여기다 심은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이 안에 유독 많아요.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꽃이 너무 예쁘고요. 저 옆에 아주 저 무슨 저 어디 그 전나무하고 같이 막 올라간 저 오래된 게 능소화인데, 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가 가장 많은 능소화가 여름 내내 저 소나무 위에서, 잣나무 위에서 펴요. 그러니까 이번 질문이 왜 여기에는 꽃이 없고 이렇게 다 나무만 있냐고, 이유가 있냐고 그래서 잠깐 설명했어요. 덕분에 자꾸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주 사고예요. 사고라는 건물의 용도는 역사책을 보관하는 건물을 사고라고 해요. 역사책 중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이죠. 이 조선왕조실록을 여기다 보관했는데 이것만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하면 그냥 서울에 있는 것이려니 생각하셨겠지만 천만에요. 저희가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선조 때 터졌는데, 임진왜란 전까지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데가 전국에 4개 군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론 서울 경복궁 안에 춘추관에다만 하나 만들었는데 불안하잖아요. 누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왕이 도망가고 왕이 무릎 꿇고, 그거 아니라도 화재 나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제일 먼저 충청도 충주에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불안해. 그래서 2개를 더 만들어서 경상도 성주, 전라도 전주,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만 빼고 나머지 3개가 다 소실이 되고, 전주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하나만 살아나왔어요. 이걸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태인 선비인 안의, 손옥로 이 2분이죠. 태인이 유명한 이유가요, 가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영조의 어머니 있죠, 무소리 최씨 아세요? 이 최씨의 고향이에요. 그 어느 날 어떤 그 사또가 딱 부임을 해갖고 올라가는 길에 한쪽에서 울고 있는 어린 처자를 보고 불쌍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인현왕후 그 몸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 딸을 시집 보낸 건데, 그 딸을 몸종으로 해서 궁으로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그 영조를 낳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어쨌든 그 태인 선비 안의, 손옥록 이 2분이서 해가지고 피난살이를 한 끝에 하나만 살아났어요. 이 살아난 것을 선조가 다시 5개로 만들었는데 5개 중에서도 2개가 없어졌죠.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서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부르려고 인조댁 이괄이 난이 일어나니까 이괄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거 불냈어요. 그래서 3개가 살아남았는데 3개 중에 하나는 6.25 때 김일성이 북한으로 가져갔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2분이 살아있어요. 하나는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 있어요. 놀러 가세요. 특히 어린 친구들 꼭 가세요. 부천 가깝죠. 꼭 가세요. 정말 잘해놨고요. 더 잘해놓은 것은 부산의 국가기록. 그냥 놀러 가셔도 부산 자갈치시장만 가지 마시고 정말 잘해놨어요. 재밌게. 2군데가 현재 있어요.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조선 정기 명종 때까지 여기서 보관했던 거라는 거죠. 필사본이었어요. 더 중요한 거 필사본. 그 우리가 지켰어요.
우리 없어요. 안 줘서.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전주 한지 유명하잖아요. 참 5월 2일부터 전주 한지 축제예요. 전주 한지는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종이 정말 좋았어요. 중국 사람, 종이는 중국의 채륜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지는 우리나라 거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학자들이 전부 우리나라 한지를 쓰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 중에서 전주 한지 최고입니다. 어쨌든 그 전주 한지로 복본 작업했어요. 지금 한 800여 건 했어요. 800 몇 건, 한 100여 건, 100 몇 건만 하면 다 끝내요. 다 해놨어요. 그거 여기 옆에 어진박물관 지하에 가면 한 3억 원 복권한 거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꼭 보세요. 어쨌든 그 지킨 곳이 바로 이 전주 사고다. 건물은 못 지켰어요. 건물은 불에 탄 것을 저희가 우주 적상산 사고본을 본떠서 만든 건데 저희가 원래 관광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이다 해놨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 안에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걸 들어가게 했어요. 안에 자료 잘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저게 관광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좀 위험해요. 특히 어린 친구들 저번에 어떤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비상 걸렸었어요. 저걸 폐쇄할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 친구들은 가지 마시고 아니 가려면 엄마가 꼭 해서 올라가시면 제 설명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만 잠깐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훌륭합니다. 훌륭하다고 자부하고 현재 유네스코 뭐 조선왕조실록 그거 기록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점에서 더 훌륭해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뭐가 훌륭하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제가 저만 한 가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도 먹고 싶어. 그 조선왕조실록은요. 그 나라에 일어난 모든 기록들을 말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한자 문화권이 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것이 유명한 이유가 다른 나라는 왕의 입장에서 주로 정치사만을 써요. 우리나라는 왕도 객관적으로 쓰면서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다 써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그 옛날에 쓰여진 조선왕조실록 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각 분야에서. 특히 영화 분야, 대장금, 장금 이야기, 은여 실제로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별그대 도민준의 나이가 400살 따져보면 광해군 때 우리나라에도 UFO가 나타났어요. 실록에 써 있어요. 설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어로 UFO가 나타났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UFO라고 영어로는 안 써있지만 강원 각자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왕에게 저기 올라온 걸 보면 딱 UFO예요. 이게 몇 번 나타나요. 작가가 그거 힌트를 얻어가지고 썼다잖아요. 그래서 400년 전 400살로 나오는 거예요. 도민준이. 드라마를 써도 너무나 허구적인 건 SF는 이 친구들 뭐하냐 니네 공부하냐? 아 다리 아프긴 하지. 그래. 다리 아프대. 어른들은 가만히 서 계시는구만. 어쨌든 이뻐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뭐 의료 분야, 뭔 분야 얼마나 많은 덕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다 해석되어 있어요. 여러분 뜻만 있으면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우리나라는 사관이 기록을 하는데 왕이 하는 좋은 점만 쓰느냐? 아니라는 거. 왕이 욕을 하면 욕을 한 거 다 쓰잖아. 우리나라 왕 중에 욕 잘하는 왕으로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태종 욕 정말 잘했대요. 근데 이 사관 때문에 얘기를 막 했어. 이 사람 그대로 씁니다. 이 왕이 뭐라고 그래서 견자 이런다고 하잖아요. 견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다 그렇게 쓰면 이게 다 욕이래요. 근데 자기가 해놓고도 잠깐만 그거 취소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욕하는 걸 많이 자제했다 그래요. 태종이 이 사관 때문에. 이 사관은 정말 하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왕이 욕을 했다고 썼어요. 이게 사관이요 품계가 7품 8품이에요. 낮아요. 9품제에서 오늘하라고 똑같은데 어떻게 감히 정승이 한 나쁜 짓, 왕이 나쁜 짓을 쓰겠냐고. 안 쓰죠. 나라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쓰게 하려면 이 사관에 그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법이 사관 이외에는 못 보게 했어요. 왕이 지나간 실록 하나도 못 봐요. 못 보게. 지금 보죠. 뒤에서 자꾸만 왜. 못 보게 했습니다.
제일 보고 싶어라 한 왕이 의외로 세종이랍니다. 세종. 왜 보고 싶어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기록을 안 해요. 살아있을 때는 기록을 해서 다 숨겨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실록은.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 형제도 죽이고. 정말 썼을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객관적으로 쓰여진 것이 그게 참 훌륭한 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 소개하면 태종 때 일이에요. 태종 때 유명한 사관 이름이 민인생이라는 사관이 있는데 이 사람 성격이 코지고대로 쓴 FM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적당히 그냥 중요한 거 아니면 걸러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꼬박꼬박 다 쓰는